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6월 11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프리뷰 준비해 왔고요. 바로 프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 프리뷰하기 전에 어제 결과 공개를 해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가장 안 좋은 적중률과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반성을 해보면 어제 좀 대체적으로 장줄 경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상대 팀들은 반대로 할 만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틀려버렸고요. 마지막에 조금 변명을 해보면 키움 단풀만 좀 들어와 줬다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도 좀 잘 안 풀렸던 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요. 오늘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경기 니포넴과 요코하마의 경기고 일단 니포넴은 선발로 수니레이 그리고 요코는 아즈마가 나온 경기고요. 수니레이 먼저 말씀해 드리면 올해 1군 출정 경험은 없는 선수고 2군에서는 9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 2.54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엔 1군에서 불펜과 선발로 한 10경기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평균 자책점은 1군에서 5.12를 기록한 선수고요. 선발로 나왔을 때는 불펜으로 나왔을 때보다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경기 보면 제구도 안 됐었고 피안타도 꽤 높은 편이었고 강속구로 알려져서 데려온 선수인데 막상 일본 야구에서 던지는 거 보니까 140대 중후반 이렇게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수 자체에 잠재력이 큰 선수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어,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털릴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요코하마는 아즈마가 선발로 나왔는데 아즈마도 저번 주 라쿠텐 전에서 홈런 맞고 사실점하고 그다음 오늘 등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즈마의 특징인 한 번 흔들릴 때 그 다음 경기도 흔들리고 또 몇 주 동안 불안한 피칭을 보여주는 특징도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니포넴 타선도 좌한 상대로 꽤 잘 치는 팀이기도 해서 아즈마도 오늘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두 선발들 중에서 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 실력이나 안정감 때문에 아즈마한테 그렇게 좋은 지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즈마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 요코하마가 역배 받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요코하마 쪽으로 보고 싶은데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왜냐? 아즈마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던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다음 경기 라쿠텐과 요미우리 타카나카하고 다나카가 나온 경기고요. 선발은 라쿠텐 타카나카가 좋고 타선은 당연히 요미우리가 좋은 상황이죠. 근데 선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표상에 있는 숫자만 보신다면 타카나카가 다나카보다 훨씬 더 좋죠. 근데 타카나카가 어떤 팀이랑 상대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래 보시면 요코하마, 주니치, 그리고 지바롯데 최소한 일단 요코하마하고 주니치 지난주, 지지난주에 빠따가 아예 없었던 팀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나카 같은 경우엔 어, 야쿠르트 좀 괜찮을 때, 그러니까 연패하기 전에였던 야쿠르트 상대로 진구구장에서 3실점 그리고 주니치 만나서는 주니치가 아니네요. 주니치 말고 소백 만나서는 5이닝 3실점. 타격적으로 괜찮았던 팀들 상대로는 실점 줬고 그리고 오릭스 같이 조금 타격감 줄어든 팀 상대로는 7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쿠텐은
소뱅과 야쿠랑 가까울까요? 아니면 오릭스랑 가까울까요? 당연히 요새 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오릭스랑 가깝다. 그래서 다나카가 쉽게 오늘 실점을 주고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요미우리가 훨씬 더 좋은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요미우리 역배 받았긴 했지만 선발도 생각보다 밀리진 않고, 그리고 타선에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타선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이브와 히로시마, 어, 선발은 뭐 타이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뭐 세이브 타이라 먼저 말씀드릴 텐데, 뭐 이닝 소화되는 선수고 방어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엄청 잘하는 선수입니다. 볼넷이 조금 있는 게 살짝 큼이긴 한데 딱 이마이 스타일의 선수라고 보면 돼서 뭐 구위가 좋아서 그냥 볼넷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선수고요. 히로시마 선발 터녹은 그냥 타녹은 오랜만에 나왔는데 2군 다녀왔거든요. 근데 2군 다녀오기 전에 제구 문제가 조금 있었던 선수고요. 그냥 딱 쉽게 말하면 B 플러스급 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점 안 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발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세이브에서 타이라 정도가 안 나왔으면 저는 그냥 히로시마가 요새 타선도 괜찮고 타격감도 올라오고 있어서 히로 쪽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타이라와 터녹의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라고 봐서 타이라가 그냥 한 7이닝, 8이닝 먹고 그 다음 세이브 필승조 나오면 히로시마가 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난하게 세이브가 연승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세이브 쪽 보고요. 그리고 지바와 주니치, 어제는 오랜만에 주니치가 타선이 공을 맞추면서 점수를 냈던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바로 때는 충분히 털만한 선수를 가지고도 공략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와는 또 반대로 어제는 지바롯데 선발이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어제와 반대로 선발 싸움에서도 오늘은 카네마루가 오지마보다 좀 더 좋은 선수라고 보고요. 뭐 형님들도 아시죠? 이 오지마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오타가 있네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후루쿠성으로 잘 던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카네마루 쪽 보고, 지표도 주니치랑 지바롯데가 엄청나게 차이 안 나고 흐름은 완전히 주니치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전 이 경기 주니치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릭스와 야쿠르트, 오릭스는 에스피노자, 그리고 야쿠르트는 시모카가 선발로 나왔고요. 에스피노자가 일단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에서는 작년에 야쿠르트 홈구장에서 3이닝 3실점 허용한 것만 제외하면 최근 경기력도 그렇고 딱히 부정적인 지표가 없는 선수라서 오늘 경기 그냥 무난하게 잘할 것 같고요. 야쿠르트 선발 시모카와는 올해 첫 등판이거든요. 작년에는 선발로 3경기 나와서 3.2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고요.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릴 게, 최근 등판은 2군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뭐 오이식스 상대로 5이닝 4실점하고 온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데 그냥 기록도 애매하고, 그리고 시모카와 이 친구가 언더핸드 투수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야구든 한국 야구든 미국 야구든 언더 투수가 요새 잘 던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타선도 그렇고 선발도 그렇고 오릭스가 전체적으로 앞서는 경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좀 부린다면 오릭스가 오늘 경기 다득점 승리도 챙겨주지 않을까 싶은 경기고요. 네, 소뱅과 한신 오늘 마지막 일본 야구 프리뷰인데, 소프트뱅크, 제가 소뱅 분석할 때 피하는 게 딱 2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뱅이 선발로 스튜어트나 슈럿이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소뱅 선발 소뱅 상대로 상대팀이 좌한 선발이 나올 때. 모든 경기를 피하는 건 아니지만 뭐 상대팀 선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소뱅의 승률을 많이 깎아먹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스튜어트 나왔죠. 그리고 한신 선발 좌한 선수죠. 뭐 어제 한신 좌한 선발 나왔는데 뭐 소뱅이 이겼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할 말은 없긴 한데, 저는 제 원칙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전 이 경기 승패는 피하는 게 맞는 경기라고 보고요. 기준점적으로 접근을 해서 본다면 뭐 스튜어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그리고 이토도 작년 말부터 좀 맛이 갔거든요. 올해 2군 성적은 좋긴 한데 뭐 2군 자체에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경기 두 선발들이 털리면서 좀 다득점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야구 마치고 국내 야구로 넘어와서 하나와 기아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선 하나 선발 류현진, 우선 류현진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이라고 볼 부분은 뭐 아무래도 좀 기복이 거의 없는 피칭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밥이죠. 잘합니다. 그냥 안 풀려도 조금 뭐 실책이 있어도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어찌어찌 퀄리티 스타트는 하고 내려가주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아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이닝 1실점 했고, 작년에도 기아 상대로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지표들이 있어서 오늘 경기 잘 던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은 최근 경기력 자체는 좋은데 하나 상대로 한 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11이닝 7실점 했는데 두 경기 나왔거든요. 한 경기 5이닝 2실점, 그리고 또 한 경기 6이닝 5실점 기록하고 있어서 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류현진이 오늘 경기 더 잘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뭐 타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하나 쪽에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고, 근데 하나가 최근에 득점력이 감소한 게 제가 보기엔 문현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한 1, 2주 동안 꼭 득점권 상황에서 문현빈이 기회를 날려먹었던 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경기 홈런을 쳤죠. 근데 홈런을 치고 나면 타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또 한동안 잘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타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문현빈의 좀 기량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았을 때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 쪽 저는 오늘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 경기 키움과 NC의 경기인데, 선발로는 라일리 그리고 박준현 이렇게 나온 경기고요. 어제 경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팀의 경기, 어제랑 배당은 비슷하지만 그 어제 선발들에 비해서 라일리도 그렇고 박준현도 그렇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뭐 누구나 보는 똥배를 찍는 것보단 그냥 이 경기 오버를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 추가로 그 지금 NC 필승조 2연투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3연투 던진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NC 불펜이 불안한데 오늘은 걔네들을 또 써도 불안할 거고, 그 아래에 필승조가 아닌 선수들을 써도 불안할 거라고 봐서 이 경기는 선발 단계부터 후반까지 득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두산. 일단 두산에서 새로운 용병을 뽑아서 왔죠. 타카다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네, 이거 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좀 써놨는데,
굳이 1분 야구의 리그 티어를 정리해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라카와나 타케다 이런 애들보다 이번에 두산에서 뽑아온 타카다는 좀 한 단계 위의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일본 야구에서 프리뷰했던 경기들 중에서 순이레이 그리고 야쿠 선발이었던 시모카와 뭐 이런 1군 못 돌고 가끔씩 선발로 나오는 애들이랑 같은 2군에서 뛰면서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를 두산에서 데리고 온 거다. 뭐 타카다가 국내 야구 씹어먹는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솔직히 꽤 좋은 선수고요. 뭐 기록상으로 봤을 땐 국내 야구에서는 보기 힘든 좀 상급 일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웅으로 넘어와서 뭐 박세웅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 보면 최근 경기 무너지고 왔죠. 그리고 두산 상대로 작년과 올해 3번 만나서 2경기에서 4실점 이상 줬고요. 뭐 한 경기는 무실점 투구했는데 뭐 박세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털리기 시작하면 좀 한동안 계속 털리는 투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전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두산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LG와 랜더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랜더스 쪽 봐야 되고요. 김건우가 김윤식보다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어제 LG 선발이 웰스였죠. 근데 웰스라는 상급 좌완 외노자를 털었는데 그 다음날 김윤식 공을 본다. 랜더스가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경기 KT와 삼성 경기인데 스기모토와 오러클린이 나온 경기고요. 일단 뭐 스기모토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이 친구 KT에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오원석하고 소영준이 빠질 거라서 그동안 땜빵으로 들어갈 대체 선발로 예정된 선수라 오늘 나온 거고요. 뭐 얘가 오늘 진짜 뭐 1회에 6점, 7점 주는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길게 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스기모토 불펜에서도 6점대 선수고요. 그리고 좌타한테 엄청나게 약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퓨처스에서 최근 2경기 5이닝 나왔는데 5이닝 동안 7실점 하고 왔고요. 그리고 선발 경험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독립리그에서 3번 있었는데 그 3번 빼고는 독립리그에서도 불펜으로 던졌던 선수다. 잘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선수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선발 오러클린도 살짝 상태 안 좋죠. 피홈런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사자책 부진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KT 상대로는 잘 던졌었다라는 점 그리고 KT 타선도 어제 이기긴 했어도 타격감이 엄청 좋다라고 보기엔 애매했고 또 KT도 필승조 대부분이 이연투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러클린이 잘 던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닝 소화력에서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오러클린 나온 삼성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삼성 쪽 보고요. 그리고 두 선발 모두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도 한번 기대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뷰 마무리해보고 오늘 68회차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종합 데이터로 넘어가서 공개를 해보면 저는 오늘 메인은 국내 야구로 조합을 해봤는데 두산과 삼성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서브로는 일본 야구 오릭스 승의 소뱅 오버. 이게 사실 아까운 게 프리뷰 찍기 전에 분석할 때는 6.5였는데 7.5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배당이 높아졌으니까 충분히 7.5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그리고 고배당은 오늘 경기 중에
오버 보이는 게 좀 있어서 오버 3개 조합으로 묶어 봤는데 뭐 키움 오버, 삼성 오버, 소뱅 오버 이렇게 3개 묶어 봤는데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뭐 이렇게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프리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